자, 요거 8강 1번 들어가고요. 빠바 실전 이 교재가 학교 선생님이 정말 잘 고르신 교재 같아요.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그죠? 잘 고르신 거야, 그거는. 노려서 잘 고르신 거기 때문에, 선생님 뭐 문제 만드는 것도 좀 많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왜냐면 수준 있게 만들려면 선생님도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어떻게 바꿔낼 건지도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OX 퀴즈로 이제 하는 걸로 하고요. 자, 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이 이해해야 되는 개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말로 먼저 얘기해 볼게요. 모순에 대한 개념이야. 영어로는 뭡니까? C로 시작하는 거. contradiction이라고 하거든. 얘들아, 모순의 의미는 알죠? 말이 안 된다라는 거잖아. 질문, 여기서 왜 말이 안 돼요, 모순이? 아니. 모순이라는 말 자체가 왜 말이 안 닿는 걸 표현할 수 있을까? 이거 어원은 다 알죠? 모순이라는 단어. 창모의 방패순자지. 그러니까 여기서 세상에서 제일 좋은 창이 있습니다. 라고 누가 팔고, 여기서 누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무거나 다 막는 방패가 있습니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지나가다가 한숨 부르는 거죠. 부딪히면 누가 이겨요? 물어보는 거야. 말 못하죠. 그걸 모순, 즉 정반대 상황이 같이 있어요. 그럼 정반대 상황이 같이 있으니까 어떤 말로는, 우리 말로 표현으로는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거든. 단어는 쉬워 보이는데 뜻이 좀 어려워요. incompatible이라고 해서 모순은 양립할 수 없을 때 얘기해요. 왜 선생님이 이렇게 좀 썰을 먼저 풀고 들어가냐면 이 단어 때문에 그래. 왜냐면 딱 봐도 저게 용어지. 아니, 대놓고 용어라고 했어. 그럼 이렇게 처음에 어려운 용어가 나오면 당연히 그 글은 그 용어에 대한 무슨 글이야? 해설, 그러니까 정의 글이지, 그치? 그러니까 이 해석해서 이걸 알면 되는데 얘가 모순이야. 왜 모순이야? 이게 리베터리안이라는 단어는 직역하면 자유주의적이죠. 이쪽은 자유거든요. 얘 뜻이 뭐예요? 패터널리즘. 이거 학교에서 뭐라고 배웠어요? 학교에서. 그치? 원래는 가부장이 맞아요. 근데 갑자기 자유인데 가부장이면, 이게 가부장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정부 얘기가 나오면서 개인 얘기로 들어가야지 좀 이해가 될 거야. 가부장으로만 하면 이해가 잘 할 거야. 뜻이 가부장이 맞긴 맞아요. 가부장은 참고로 뭐냐면 간단해. 가부장은 가족의 대장이 아버지란 얘기야. 가모장은 가족의 대장이 어머니란 얘기죠. 그 차이인데 이게 단순히 그냥 아버지 어머니 얘기가 아니고요. 실제 의미는 좀 권위적이라는 걸 좀 표방을 하거든. 실제는. 그 얘기가 들어가는 거야. 그럼 물어볼게요. 권위라고 하면 여러분도 우리 저번에 배웠지만 약간 좀 부정적인 어감이 있지. 왜냐면 권위적이라고 하면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느낌이 드는 거잖아요. 근데 자유는 어때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아니야? 그럼 두 단어가 모순적이지 않냐 물어보는 거야. 선생님 얘기가. 그치? 그냥 이런 글이 잘 나와요. 어느 부분에서는 이렇지만 어느 특성에서는 정반대 특성이 나타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쉽게 말을 하면. 자, 그럼 어떤 얘기 좀 가볼게요. 이 질문을 한번 이해 한번 해보세요. 자, 행동이 어떤 그 행동 관련된 이 경제학자 리차드 테일러와 그 다음 법학자, 이 조합도 되게 특이하죠? 경제학자랑 법학자가 만나요? 그렇죠. 조합도 특이하죠. 이 사람이 have come up with 밑줄 치시고 어떤 생각을 떠올리다, 아이디어를 떠올리다 이런 표현이죠. 뭐 텀이라고 했지만 실제 아이디어에 가까워요. 그래서 여기서는 자유주의적 개입이라고 의역을 할게요. 원래 직역을 하면 자유주의적 가부장 체제거든요. 근데 나는 요거를 개입이라고 조금 더 볼게요. 일단 의역을 한 거야. 직역 아니야. 직역 가부장이 맞아 이거. To describe, 뭘 설명하기 위해서죠. 그럼 당연히 이게 중요한 내용이죠. 어떤 방식을 설명하려고 이 용어를 쓴 거야. 어떤 방식이냐?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can be used to promote. 자, 항상 be used to는 많이 나오더라. 자, 이번 질문 특징. be used to 다음에 ing가 나온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그죠? ing 너무 틀려요. 그럼 익숙하다 의미가 되니까 안 되는 거야, 이거. 뭐냐? 제너럴 굿, 이 단어가 좀 어렵다. 제너럴 굿이 뭐냐? 직역하면 일반적인 어떤 이익이죠. 직역을 하면. 의역하면 뭐가 될까요? 공익이 되는 거야. 공익. 그러니까 공익은 공공의 이익이죠. 줄여서 공익이라고 하지. 그래서 즉 공공의 이익이 될 때, 이익을 할 때
자유로우면서도 동시에 개입하고 통제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 조금 어려운 얘기다. 그러니까 자, 어떤 얘기인지 볼게요. 당연하지만 뒷부분에서 그러면 요걸 설명해줘야 돼. 여기서 지금 리베러터리언을 얘기하니까 마치 뭐 얘기해야 돼? 앞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일단 무슨 말이냐면 자유주의적 가부장 체제면 자유주의란 얘기야, 가부장 체제란 얘기야. 둘 다란 얘기죠. 그럼 둘 다 설명을 해줘야 돼요, 특징을. 그럼 먼저 자유주의라는 것부터 먼저 얘기를 해줘야 돼. 무슨 말이냐? 아이고, 무슨 말이냐? 자, in that 밑줄 쳐보세요. 뭐뭐라는 점에서란 뜻이거든요. 설명해 주는 거야. 뭐뭐라는 점에서. 어느 누구도 강요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렇죠. 강요를 안 받는다 얘기예요. In acting in a certain way. 잘라보시면요. 여러분, 지금 예를 들어 여러분 시장경제 얘기했을 때 여러분 뭐 물건 사라고 강매 아니? 참고로 물건을 강요하는 거 범죄인 거 여러분 알지? 강매는 위법이야. 여러분 알겠지만. 그거 뭐야, 범죄예요. 그거, 강매는. 그러니까 누가 사라 그랬냐고요? 안 사라 그랬죠. 그럼 내가 하는 경제 활동은 누가 시켜서 하는 거야? 자유롭게 하는 거야? 응, 자유롭게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모두 얘기해줘야 돼. 패터널리스틱 또는 개입 또는 가부장도 얘기해야 돼. 뭐냐? It try to modify people behavior. 사람들의 행동을 직역하면은 수정하는 거는 바꾸는 거잖아요. 어떻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들의 행동을 바꾼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공익이라는 게 나 혼자 좋으려고 하는 거야? 모두 좋으려고 하는 거야? 뭐 다 같이 좋은 거지. 근데 만약에 이러면 쓰레기 버리는 거 해보자. 어떤 사람이 쓰레기를 못 버리게 하는 건 자유주의적이야? 아니면은 가부장 또는 개입주의야? 이건 개입이죠. 근데 쓰레기를 버리지 말게 하는 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야, 결론적으로? 모두 그 사람들을 위해서 포함한 거지. 그럼 이런 경우가 자유면서 동시에 약간 개입적인 쪽에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거는 경제 지문이죠. 그럼 경제에서는 여기서는 가부장 나오잖아. 그럼 여기서 가부장일 때 이 아버지는 한 번도 안 나와 얘기해서. 그럼 아버지 역할을 하는 게 뭐냐는 거야, 저기서. 그걸 이해하면 돼요. 그게 누군지 알면 돼. 그래서 여기서 내가 가부장이라고 원래 직역이지만 내가 의역을 할 때 선생님이 개입이라고 하는 게 이것 때문에 얘 개입이라고 하는 거야, 선생님이. 왜냐면 아버지가 한 번도 안 나와요, 가부장인데. 단어가.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서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위에 있는 요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말로 어떻게 한 거야? 이응한 거죠. 뭐 한 거야? 다른 사람 말 따오는 걸 두 글자로 이응이라고 해요. 뭐라고 합니까? 인용. 영어로 뭐예요? 두 가지만 외우세요. 인용. 코트랑 사이트, 코인. 이 코인이 동전 말고 인용하다라는 표현이 하나가 있어. 같이 한번 적어둬봐. 그 사람들이, 그래서 보통 코인드, 코트가 되겠죠. 그리고 아까 밑에 얘기한 거 보면 그만큼 내가 강요를 안 한다는 얘기는 압박을 주지 않다 그런 거잖아. 그럼 여기서는 강요라고 해서 폴스가 나왔지만 내가 만약에 압박감이라고 얘기하면 또는 뭐 프레셔라든지 이상하다. 프레셔. 오프레스. 명사니까 프레셔로 볼까? 그리고 요거 하나 기억해볼래? 쓰는 건 좀 어려울 거다. compulsion이라고 해서 처음 볼 거예요. 이 단어가 뭐냐면 compulsory라는 의무적인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확인해 보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생님이 요 가부장적이라는 얘기에서 선생님이 권위 얘기를 하나 했죠. 권위적이. 그러니까 authoritative를 하나 적어두면 좋을 것 같아요. 권위적이다라고 아까 얘기를 할 때. 자, 그 예시로 나오는 게 뭐냐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니까 자, 그 한 가지 예시가 뭐냐면 어떻게 네덜란드 정부가 지금 had encouraged people 사람들을 독려했냐라는 점이야. 뭐 하도록? To cycle by constructing and maintaining abundance of cycling paths야. 이거 한번 잘 봐봐. 이거 지금 어떻게 뭐냐? 지금 요거 정부가 예를 들면은 개입해가지고 강요한 거니? 너 자전거 안 타면 벌금 매길 거야? 그렇게 했니? 아니야. 그렇게는 안 했어. 그죠? 그런데 하나 물어보자. 이렇게 지금 독려한다는 얘기는 사람들을 독려한다는 자전거를 타도록 독려한다는 얘기는 원래 평상시에 네덜란드 사람들이 자전거를 탔다는 얘기 안 탔다는 얘기야?
안 타는 얘기야. 그러면 안 타는 걸 그렇게 타게 하게 강요한 건 아닌데 그렇게 한다 그런 표현이지. 그러면 딱 맞는 표현 중에 우리말로 가능해요? 유도, 유인한다. 영어로 뭐예요? induce라는 거는 캐치 한번 해봐요. 요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아. 유도하다라는 거. 또는 여기서 encourage가 맞아요. 그러니까 encourage가 뭐 motivate 이 정도? 이렇게 유도, 유인한다는 거지, 그렇게. 어떻게 하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강압적으로 하는 건 아니야. 바로 여기서 있는 사이클링 패스, 자전거 도로를 많이 만들어. 그럼 자전거 도로를 많이 만드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하겠지. 그럼 여기서 개입한 데가 누구냐면 정부죠.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이거를 가부장에서 불을 누구로 보냐면은 정부로 보는 거야. 그래서 정부가 개입한다는 거야. 근데 개입하지만 강압적으로는 아니야.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거지. 그 얘기를 들어가는 거야. 선택을 유도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거 하는 거. 뭐 다른 표현으로는 그래서 이 프로모트도 참 좋겠는데, 우리 판촉 행사를 프로모션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프로모트도 되게 좋겠는데, 그래서 그런 표현이라면. 자, 그러면 조금만 더 가보자. 이게 개입은 하지만 그 개입이 직접적인 개입인가 간접적인 개입인가? 가입한다면? 간접적이지. 그 느낌 들죠. 그러니까 인다이렉트라는 표현은 좀 중요한 표현인 것 같아. 전체를 아우르는. 직접적으로 시키는 게 아니야. 지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간접적으로 한다는 얘기지.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입은 선생님이 만들어낸 말이거든. 여기서는 개입이란 표현 단어가 아마 안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개입이란 단어를 좀 알면 좋을 것 같아. intervention. interference. 개입이란 표현은 좀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개입이라고 하지만 의무적으로 하는 건 강요로 하는 건 아니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강요가 아니다는 표현, 의무가 아니니까, 그래도 의무가 아니니까 의무란 표현은 좀 알아두긴 해야 돼요. 두 가지만 외워둬보자. obligatory. 그 다음에 mandatory. 의무적인 형용사거든요. 의무적이지는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nobody is required to cycle. 어느 누구도 이 자전거를 타도요 압박을 받지는 않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지금 차를 타죠. 그러나 사이클링 자체가 have been made easy, 쉽게 수송을 가능한 옵션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 더 해당하는 게 인기가 좀 더 많아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뒤에 있는 게 되게 풍부해졌다는 얘기는 그걸 이용하기가 쉽다는 거죠. 우리말로는 이용하기가 쉬워졌다. 이 표현이 가능한 거고, 그럼 쉽게 말하면 좀 구하기 쉬운 거니까 available 하기 쉽다 가능하죠. 요거 참 좋은 것 같아요. available. 얘보다 조금 덜 좋은 건 뭐가 있냐면 접근하기가 쉬워진 거지. 접근할 수 있는 영어로 뭐냐? approach 말고, approach 안 써요, 그 단어. 접근하다. accessible이라는 표현이었어요. 우리 왜 어떤 거 컴퓨터 같은 거 접근할 때 접근 안 되면은 어프로치 안 쓰고 access deny라고 하잖아. 그잖아. 이런 표현에서 접근할 수 있는 이란 표현이야. 이용 가능하기 쉽게 만들다 그런 거죠. 그러면 일종의 못한 사람을 벌 주는 게 아니라 잘하는 거에 대해서 상을 주는 그런 느낌이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인센티브의 느낌이야. 그래서 이점을 주는 거니까. 그래서 그것까지만 캐치를 하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전형적으로 표 문제가 나오면 참 좋아요. 왜냐면은 여기 안에서는 자유주의적인 면도 있지만 아까도 개입의 면도 같이 포함되어 있지. 그러면 여러분이 적절하게 이것 말고 학교 선생님이 조금 더 만약에 좀 성의를 보인다면 이거 지문에서 비슷한 지문 되게 많을 거 아니야. 예시가 크잖아. 그 예시를 밑에 새로 쓴 다음에 딱 표를 만드는 거지. 한쪽에서는 자유주의, 그리고 한쪽은 가부장적. 물론 가부장적이지만 나는 계속 개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분류해가지고 예를 들어 옳은 것은 그렇게 길게 문제가 나오면 너희 풀 수 있어야 돼요. 좀 어려울 거야, 그런 문제가. 뭔지 알겠지? 이 글은 아니고 이랑 비슷한 사례야.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내 마음대로 선택. 그러면 이건 자유주의적이죠? 내 마음대로 선택. 마음대로 선택. 근데 정부가 이거를 장려해. 어떤 부분을 좀 이용하기 쉽게 만들어. 이건 정부가 개입한 거지.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을 얘기할 때 이런 표현을 쓴다. 그럼 이해는 가요? 이건 이해가 되면 돼요. 이 용어가 이해가 되면 글은 끝나는 거야. 두 가지 면이 다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양립할 수 보통 없는 모순적인. 그래서 모순처럼 보인다라고 해서 컨트라딕트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같이 기억 한번 해보세요. 보면은 확인해 보시고 다음 질문 가봅시다. 한번. 8-2번입니다. 대체로 8강 지문이 좀 좋아요. 왜냐면 다른 지문은 문제 구조상 뭐 나와 막 보면 알겠지만 뭐 비행기 타다가 뭐 깜빡깜빡이는 거나 이런 거나 얘기하죠. 그렇잖아. 그러다가 8강 넘어와서 빈칸 나오니까 좀 글이 고급지죠. 그거 다를 거야. 그러니까 글이 좀 달라요. 스타일상, 문제상. 그래서 아마 킬러 문항이 나온다면 아마 8강에서 객관식 문제로 나오는 게 가장 보통일 것 같고, 근데 허를 찌른다고 하면 오히려 5강이나 7강에서 서술력 나오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가능하고. 자, 가보자. 그러면 여기 요건가? 뭐야, 끝난 게 아닌가? 네. 아, 끝난 게 아니었구나. 미안해. 내가 끝난 줄 알았어요. 글이 끝난 줄 알았어요. 쏘리. 그래서 이어갈게요. 큰일 날 뻔했네. 이어갈게요. 자, 뒤에 가볼게요. 끝난 줄 알았어. 쏘리. 가보자. 그래서 이상한 표정 지었구나. 말을 하세요. 그러면 쌤한테. 자, 보자. People typically don't want to change their way. 아, 이거 기억나요?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거를 잘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1학기 중간고사 지문 스멜 나죠? 기억나죠? 나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글을 또 연결해가지고 콜라보로 나올 걸 예상을 했어요. 선생님은. 그래서 맨 처음에는 얘를 주로 하고 부로 붙일 것들을 1학기 걸로 하면 뭐 둘 다 다른 거에 맞는 거잖아. 나는 이걸 예상했는데 역시 말을 안 해주세요. 그러면 선생님, 학교 선생님들은 나중에 좀 확인 한번 해보세요. 한번 개인적으로. 왜냐면 우리가 봤던 지문들을 활용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 사람들은 바뀌기 싫어하죠. 그러나 만약에 can be done, 이게 어떤 것이 된대, 다양한 방식으로, 그리고 더 쉽게, 이거야. 더 쉽고 덜 노력을 들인다는 얘기니까 이게 곧 뭘 의미하는 거야. 이게 쉬워진 거고, 이게 아까 배웠던 available, 그 다음에 accessible 되는 거지. 뭘 쉽게. 그러면 사람들은 새로운 방법을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해. 물론 변화는 싫어하는 게 맞는데. 그러면 그냥 일단 아이디어만 제시할게요. 더비더비 지음 바꾼다고 하면 앞쪽에 더 비교급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이용 가능하게 쉬워지거나 이용성이 올라가거나 편함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콤마 더 비교급. 사람들은 더 어떻게 할까? 더 많이 어댑트를 하겠지. 이러면 이것 가지고 주제문 또는 요약문 관련돼 가지고 문제가 수제문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오케이? 대체 한번 해봐요. 마지막 문제 전체적인 걸로 했을 때 이런 더비더비 구조가 가능할 것 같아요. 선생님은. 확인해 보시고. 자, 다음 질문 가볼게요. 나사? 어디서 많이 본 나사인데? 나사, 우리 고1 교과서에 나사. 그죠? 또 나오네요. 아, 이게 독해를 많이 해보면 세계관을 공유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쵸? 똑같은 얘기인가 확인 한번 해보자, 한번. 자, NASA is famous for developing incredible new technology and studying in the mystery of the outer space. 외우주, 그러니까 우주 바깥쪽이죠. 미스테리를 연구하는 이런 되게 엄청난 것을 연구하는, 개발하는 그런 곳으로 유명하다 야였어. 그러면은 우리말로 얘기하면 좀 혁신적이다 가능할 것 같지 않나? 그죠? 혁신적이다. 혁신적 영어로 뭐예요? innovative. 그 다음에 우리 이런 표현이 있다. 최신 기술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뭐 new 그런 거 안 쓰고요. 좀 어려운 표현인데 그게 cutting edge라는 표현이 하나가 있어. 처음 들어봤을 거야. cutting edge. 그 다음에 우리말로 좀 더 확인해 보면, 자, 획기적 발견 가능하니? 이런 뉘앙스라면 획기적 발견, 획기적 기술. 영어로 breakthrough. 이런 표현으로 나사의 우수성을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사실 이걸 말하려는 글은 아니에요, 이 글은. 왜냐면 바로 벗으로 빠져요.
그런데 it has also done research on the surprisingly 진짜 everyday 평범한 거 나온다. 우리 평범한 거 주문 비슷한 것도 뭐 있어요? 뭐 일반적인 평범한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평범한 거 제일 좋은 건 난 이거라고 봐요. plain 뜻에 평평한 말고 평범한의 뜻이 있어. 이거 여러분 뭐에서 아냐면 늘 그거 알죠? 요거트 중에 아무 맛 안 나는 요거트를 무슨 요거트라 그래요? 그거 생각하면 좀 쉽겠지. 밋밋한 거. 아무것도 없는 거. 그거랑 얘하면 좀 별론데 그래도 원래 평범한 거가 일반적으로 뉘앙스가 좀 긍정적이야, 좀 부정적이야. 평범해. 일상적이야. 근데 긍정이기도 하지만 이게 뻔하다는 측면으로 가면 꽤 부정적이긴 하지. 재미없다, 지루하다, 뻔하다라는 걸로. 그러면 나올 수 있는 약간의 부정 뉘앙스를 갖고 할 수 있는 단어는 바로 요 단어예요. 여러분 요거 안 까먹었을 거예요. 발음 한 번만 알 거죠, 보면은. 그죠? 문데인이라는 표현이에요, 보면은. 자, 그죠? 대통령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봅시다. 그렇죠? 그래서 안 까먹었을 거예요. 그래서 재미없는 일이나 지루한이라는 느낌 정도에 포함되는 일상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확인해 보시고, 자, 뒤에 가보면 일상적인 공, 지금 뭐야? 테니스야. 그럼 테니스와 같은 흔한 공 가지고 지금 뭐 한다? 나사가 연구를 한다. 그 얘기야. 이게 특이하잖아요. 그럼 어떤 연구하는지를 보자고 도대체. 이 우주 연구에 도대체 테니스 공이 뭐하는 상관이 있는지. As a means, 수단이야? 수단이면 비슷한 표현에 vehicle이라는 표현이 차량 말고 탈 것 말고 이게 수단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수단. 오케이, as a means of building students' interest in science. 학생들이 과학에 관심이 많아요. 관심 나올 때 항상 요 인트리그 놓치지 마요. 진짜 어려워. 이렇게 나오면 애들 몰라요. 잘. 똑같은 표현이야. 인트리그, 인트레스트. 자, 나사가 start to project, a project that used tennis ball. 테니스공을 설명하고 조사하는데 이 사용을 한 거야. 뭘 조사하고 설명해요? 설명 다른 표현 좋은 게 illustrate라는 표현이 있어요. Difference physics and aerodynamic principle 돼 있어. 뭐냐? different physics, 다른 물리적인 것과 그 다음에 공기 역학, 다이나믹의 역학이라 그러거든. 이 공기 역학의 원칙에 대한 것들을 지금 설명을 한다는 얘기죠. 그 별거 다 설명할 수 있다. 공 던지는 거 가지고요. 참고로 공기 역학 잘 모르겠죠. 공기 역학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베르누이 효과 맞나? 모르겠어요. 미안해요. 안 척해서. 자, 그죠? 있잖아. 지하철 같은 거 지나가면 안쪽으로 빨려드는 듯한 느낌 드는 거. 그게 베르누이 효과나 그럴 텐데 아마 이게 공기역학이거든요. 보면은. 자, this project. 이런 어떤 프로젝트가 end up, 결국에는 어떻게 끝났냐면 end up being especially useful. 특히 유용했대요. 그 테니스공 가지고 연구를 하는 게 어디서? 바로 런던 베이스 인터내셔널 테니스 페더레이션에서 우리 뭐 쉽게 얘기하면 뭐 연맹, 국제 테니스 연맹에서 특히 유용하게 됐대. 이게 공이 하는 거에 대해서. 왜냐? ITF 국제 테니스 연맹이 was considering introducing 했어. 자, ing가 두 번 나와서 좀 이상해 모양을 보이죠? 도입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중이었던 거야, 그 당시에. 뭐냐? 느린 테니스 공이야. In order to offset, 상쇄하기 위해서. 말 좀 어려워요. Other new technology, 새로운 기술들인데 have influenced the game, 그 게임에 영향을 주는 거야. 최근에 여러분 뉴스에도 한번 나왔었는데 그 뭐지? 배드민턴 서브 이상하게 넣는 거 금지하는 거 본 적 있냐 혹시? 그죠? 못 봤는데 그거는 되게 분명. 그런 것들이 왜냐면 기본적으로 알면 좋아요. 이게 흥행을 하려면 경기가 빨리 끝나야 되니 아니면 좀 주고받아야 되니 랠리가 돼야 돼. 원래 공 게임은 그래. 테니스도 그렇고 탁구도 그렇고 랠리가 안 되고 서브 게임으로 끝나버리면 재미가 없어요. 그러면 인기도 떨어지고. 그래서 연맹이 지금 뭐냐? 공의 속도를 느리게 하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빠르게 하는 게 목표가 아니야. 공을 느리게 하는 거야. 그럼 왜 느리게 하는지 설명을 좀 해줘야 되겠죠. 느리게 하는 거니까 당연히 가속이야, 감속이야. 감속. 그래서 감속이랑 비슷한 표현에 deceleration, accelerate 반대야. decelerate라는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감속하다. 그리고 런던에 지금 베이스를 두고 있다는 얘기는 런던이 본사라는 얘기죠. 우리 그거 질문 한번 해보지 않았나? 본사 영어로 뭐예요?
헤드쿼터. 응용돼서 나올 수 있어요. 시험 문제에서. 헤드쿼터. 자, 확인해 보시고요. 자, 뒤에 보자. 아, 그리고 조금 어려울까봐 이거 다른 거에서 갖고 오는 거니까 뭐 소개도 되지만 여기 인트로듀싱이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말로 도입도 가능하지 않니? 가능한 표현이죠. 도입하다 영어가 이 단어가 도입 또는 이게 이행으로 더 많이 쓰긴 하는데 원래는 임플리먼트라는 좀 어려운 단어가 하나가 있어. 저거는 더 봐. 이걸 도입하고 이행한 거니까 새로 그래서. 자, 볼게요. 그러면 임프로브드 라켓 있어. 여기 조심해줘야 돼. 야, 임프로브드 라켓은 나사에서 만든 거야, 아니야? 아니야, 이거는 일단 경기하는 사람들이 잘하려고 라켓을 좀 향상시킨 거야. 라켓이 짱짱해지고 향상되니까 그게 뭐가 가능하냐면 테니스 프로 선수들한테 서브 공을 240km/h로 꽂을 수가 있게 만들었대요. 막 그 탄성인가 봐. 왜? 너 그거 알잖아. 그 스포츠 장비가 전문가용으로 하면 되게 비싸지지. 막 티타늄 같은 거 쓰고 이러면서. 또 있고. 옷 같은 경우도. 그거 하나 있던데? 나 기억나는데? 수영에서 특정 옷은 그 뭐지? 금지됐어. 수영복 자체로 기록이 바뀐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오리발 끼는 거 아닌데도 바꿨다 그러더라고, 보면 그걸. 그래서 아마 상반신을 다 드러내고 한다든지 그렇게 바꾸고 전신 수영복을 못 입게 아마 했을 거란 말이야. 기능성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한계를 해주는 건데 이게 점점 발전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떨 기회냐? 랠리가 짧다는 거야. 이 말 이해 가죠? 왜? 서브를 240km로 꽂을 수 있다는 얘기는 무슨 게임으로 돼버리는 거야, 그게 다. 서브 게임 되는 거지. 그러니까 끝나버리는 거야. 그리고 더 많은 타이브레이크야. 왜? 그러면은 이쪽 서브에서 이만큼 저쪽에서 똑같이 이만큼.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디서 만나겠어? 타이. 그러니까 여기서 타이라고 하면은 이 결승전 세트에서 항상 만나겠지. 똑같이 만나겠지, 항상.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그런 것을 그 전문 경기에서 그렇게 되는 것을 야기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랠리가 짧다는 거는 그만큼 운동 경기 시간이 짧다는 거니까 좀 의역하면 reduce duration 이런 표현을 써도 괜찮지. 그 duration이 그 기한이거든. 그 duration. 그 기한을 짧게 한다. 그 해당하는 랠리를 짧게 한다는 얘기야. After looking at NASA research. 근데 나사의 어떤 연구 결과를 봤어. 이 공 연구 결과 봤어. 그걸 보고 IFT가 지금 더 큰 공을 지금 이렇게 테스트를 한 거예요. 뭐냐? 얘가 느리게 할지도 가능성이 있는 어떤 의도로. 여기가 중요해. 이게 되게 별표예요. 왜냐하면 이 랠리가 짧은 게 부정적이다라는 걸 얘기해주는 시점이 저거 딱 하나거든요. 왜 그래요? 바로 더 경쟁적인 플레이 스타일을 뭐하기 위해서 리스토어 이렇게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거 있을 거야. 축구 좋아하는 친구는 알 텐데 옛날보다 축구 심판이 태클 같은 거에 덜 불 때가 있거든. 왜냐면 태클을 너무 많이 불어버리면 누워요, 그냥 선수들이. 그게 더 이득이잖아. 그치? 뛰는 것보다 그냥 뭐 던지치면 아야 하고 누웠고 공 갖고 상대방 내보내는 게 더 쉽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치? 그러니까 규칙을 조금 더 게임을 흥미진진하게 하기 위해서 조치하는 것 중 하나가 공의 속도를 늦추는 거였어. 공의 속도를 잘 봐야 돼. 공의 속도를 늦춰서 여기 있는 이 경쟁적인 어떤 스타일이 더 올라간 거지. 경제적 스타일이 올라간 거죠. 내 말은 반대로 들어가면 틀 났는 거야. 조심해줘야 돼. 이거.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테니스 연맹은 이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은 거야? 나사에서 얻은 거야. 그것까지로 연결되면 그럼 끝나요. 그러니까 나사가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었어. 쉽게 보면은. 오케이? 그거 내용 하나 캐치 한번 해보세요. 자, 그리고 좀 어려운 표현인데 회복하다라는 표현이지. 요거. 다시 돌려놓는 거야. 원래 안 그랬으니까. 그래서 비슷한 표현은 bring back. 쉬운 표현으로는.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는 reinstate라는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직역하면 다시 고삐를 잡는다 이런 표현이야. 쉽게 말하면. 자, 캐치해보시고 다음 질문 가봅시다. 다음 질문은 논리 구조가 되게 이상한 글이 있기는 해요. 역시 이 출판사한테 고소당하는 거 아니겠지? 이거 좀
책에 좀 문제가 구려요, 사실 보면. 그렇게 좀 좋진 않아요, 그렇게. 내가 봤을 때는. 왜냐면, 결론만 얘기할게요. 이 글은 결론부터 먼저 얘기하고 들어갈게요. 어차피 내신은 뭐, 읽어서 아는 게 아니라 이미 알고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이게 뭐냐면, 저출산 고령화가 친환경이라는 얘기예요. 되게 이상한 논리거든, 논리는. 그쵸? 그럼 애 낳지 말고 그냥 늙으라는 얘기인가, 그러면은? 친환경하기 위해서? 그쵸? 요즘 환경 문제가 되게 크는데, 그쵸? 이게 뭐지? 되게 물음표 두 개 있죠? 이것만 연결되면 글은 끝나요, 사실은. 이 글, 주제는 그런데 되게 이상해. 근데 그 논리가 되게 이상해서 그런가 봐요. 자, 볼게요, 한번. 자, 출생률. 대부분의 산업화된 어떤 국가들은 이 출생률이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중국 출생률 떨어지는 거 잘 모르죠? 중국도 아예 진짜 안 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특이한 거, 중국도 노동자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애를 적게 낳아서보다 그거는 사실은 고학력자가 너무 많아서 그래. 말해 뭐예요? 우리나라에서 청년 비자발적 경제활동을 안 하는 사람이 청년 인구가 50만 명이라며요. 우리도 진짜 심각하긴 해요, 보면은. 취업이 안 된다기보단 취업을 안 하는 거라기 더 가깝대요, 보면은. 왜냐면은 중소기업 들어가면 다 들어올 수 있거든? 근데 안 들어가는 거야. 그냥 알바하고 말지가 되는 거야. 그죠? 그럴 이해는 가긴 가죠, 보면은. 그죠? 자, 봅시다. 그래서 출생률 같은 경우는 당연히 떨어지죠. 그리고 사람들은 더 오래 살아요. 사람들은 오래 살면서 그 평균 나이가 증가하고 있대. 이게 우리 말하는 노령화죠. 그러니까. 노령화고요. 좀 어려운 말로는, 자, 가능해? 이때까지 살 거다라고 하는 걸 무슨 수명이, 네 글자로 무슨 수명이라고 하지? 기대 수명. 영어로 뭡니까? 라이프? 그렇지. 라이프. 엑스팍탄시라고 해요. 이것이 지금 기대 수명이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보면. 그럼 가보자. 예를 들어, 우리 되게 많이 예시되는 국가 중 하나가 독일이죠. 독일은, 예를 들어, 바로 나와요, 여기. 80세의 어떤 기대 수명을 가지고, fertility rate에서 이 fertility가 바로 직역하면 비옥하게 하는 거죠. 이게 출생률이라는 뜻이야, 합쳐서. 출생이라는 뜻이야. 출생률이 1.4명이래요. 나는 왜 항상 예시를 왜곡하는지 모르겠어. 진짜 우리나라가 치킨왕짱이거든요, 출생률이. 0.8인 7인가? 8인가? 그렇게 되니까, 그죠? 여러분은 나중에 크면 대접받을지도 몰라요. 사람이 없어서. 그죠? 사람이 없어서. 자, 그죠? 지금 엄청 심한 것 같은데. 그러면 출생률이 감소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적어볼게요. 우리말로 적어볼게요. 출생률 감소. This has given the rise to fear. 자, 공포감이 rise 했대. 무슨 말이야? 등장했다는 표현이야, rise는. 그래서 이게 appearance랑 뜻이 되게 많은 같은 걸 공유해요, 내용을. appearance랑. 뭐에 대해서? shrinking workforce. 당연하겠지만 출생률이 낮아진다는 것은 노동력이 저하된다는 말과 같은 말이니?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죠? 없어요? 그리고 뒤에 가면 얘가 being able to support, 누구를 서포트 할 수가 없어. 증가하는 헬스케어 코스트. 에이, 말이 뭐예요? 그 연금이요. 건강보험에 대한 거. 그리고 펜션, 펜션 페이먼트, 이게 국민연금이죠. 그러니까 이게 건강보험이고요. 이게 연금보험이야. 국민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마 사업가나 아니면은 다른 경로로 일을 하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여러분 알겠지만, 그거 혹시 실수령 금액이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 있어요, 혹시? 연봉을 1억으로 결정하면은 한 달에 내가 받는 금액이 얼마일까? 실수령 금액이. 혹시 그걸 모르죠, 너희 잘. 연봉 1억이라면 되게 높은 거죠. 정말 높은 거죠. 그잖아. 연봉 1억을 받았을 때 실제 내 월급 받는 통장에 얼마 찍히는 줄 아니? 얼마 찍히는 줄 아니? 640만 원이야,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는 N방으로 하고 세금 빼기 전이라고 하면은 한 달에 얼마를 받아야 돼? 이론상. 한 850만 원 이상은 받아야 되거든. 그 중에 한 250만 원 정도가 세금으로 다 나가요. 그리고 세금에 되게 많은 걸 차지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이제 연금 같은 것들이 4대 보험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요즘 달라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거기서 혹시 만약에 퇴직연금까지 껴있다면 더 줄어들겠죠. 그러면은. 실제 급여는. 그러니까 그런 거지. 예를 들면 어디 가서 이제 처음 월급 받는데 350 받는다 그러면은 적게 받는 건 솔직히 아니거든. 근데 못 되면 남는 게 이제 그렇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즉 출생률이 감소하고 노동력이 감소하면서 어떤 느낌이 이거 어려운 얘기인데 봐봐. 여기서 아까 위에 나온 거는 기대 수명이 증가한다고 했죠. 기대 수명 증가는 별개다. 이거는 순서는 아니다. 근데 기대 수명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노령 인구의 증가지. 근데 노령 인구를 다른 표현으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해. 뭐냐면 이게 조금 어려운데 비생산 인구라는 표현을 써요.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옛날에 더 어른들 살기 편한 거야. 요즘은 나이가 들면 일 못한다고 정부에서 비생산 인구라고 해요. 보면은 그잖아. 슬프잖아요. 보면은 일 안 한다고 그죠? 자, 그리고 뒤에 보시면 요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증가 감소인데 웬만하면은 뭐가 감소가 많지. 물론 비용은 증가할 거야. 비용이 증가한 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적인 측면이죠. 비용이. 그 코스트가 생각보다 마이너스 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코스트가 증가하는 건 안 좋은 거야 기본적으로는. 그럼 어쨌든 주 메인 테마는 증가야 감소야? 감소지. 그럼 감소라는 것 중에 다른 표현들을 좀 봐야 되는데 dwindle 이런 거 처음 봤을 것 같아. dwindle. diminish는 좀 많이 봤다. 그죠? 슈링크는 쓰려다가 나왔어요. 여기 단어가 나왔어. 노동력이 축소된다고 나왔고 그리고 하나만 더 웨인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 처음 봤을 거야. 웨인. 우리말이 더 어려워. 얘들아 혹시 뭔가 한 번에 확이 아니라 살살 이렇게 없어지는 형태를 혹시 들어본 적 있어? 되게 어려운 표현인데 이지러지다라는 표현이 있어. 처음 들어봤니? 우리말이 어렵죠. 국어 어려워 영어보다. 선생님 매번 생각하지만 국어보다 영어가 더 어려운, 영어보다 국어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이지러지다. 살살 사라지는 형태를 얘기하는 거야. 아지랑이 이런 것처럼 사라지는 거야. 그걸 웨인인데 얘는 이렇게 보면 괜찮거든요. 근데 ing를 붙이면 애들이 다 경고인 줄 알아요. 이거 보고. 뭔지 알지?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얘기야. 일부러 가르쳐주는 거야, 선생님이. 그쵸? ing를 붙이면 저거 다 경고로 알아요. 왜 경고야? 웨이닝이 경고야. 워닝이 경고죠. 그쵸? 조심하세요. 모양 비슷한 걸로 치사하게 학교 선생님 잘 써요. 보면 학교에서. 자, 그래도 이거 가볼게요. 최근 이제 그 연구를 했어. 소비 패턴을. 그럼 이렇게만 하면 일단 기대 수명이 늘어나고 노령화가 되는 게 부정적으로 보이죠? 근데 긍정적인 걸 얘기를 하고 싶어. 그러면은 도우지. 차라리 내 입장에서 도우를 없애고 여기에 하우를 쓰면 낫죠. 그래서 요거 조심하세요. 왜냐면 대부분에 나오는 그 연결사 문제가 한 문제 나올 거거든. 문제가 나오면 그 한 문제는 원래 없던 위치에서 나올 거야, 연결사가. 그러니까 너희가 독해를 해봐야 돼, 직접. 그래서 기억으로 못 풀 거야, 그 문제는. 나는 이거 지우고 하우에 보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그러나 얘가 좀 좋은 뉴스가 있을 수도 있대요. 그 나라가 독일 같은 나라에서 뭐가 좋아 도대체? 여기서 나온 것처럼 생산성이 줄어들고 그야말로 지금 여기 건강 비용과 그 다음에 건강보험 비용과 연금보험에 관련된 비용이 지금 증가하는데 뭐가 좋냐고요? 이게 바로 their age 그 나이가 lead to a per capita level이라고 해서 요거는 아마 주석으로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게 1인당 쓰는 어떤 용량을 얘기해. per capita라는 게 뭐냐? 바로 자, 바로 그 레벨 오브 카본 디옥사이드 에미션 CO2 방출 수준이 뭐하냐면 had been seen in more than half century 지난 반세기보다 보여진 것보다 1인당 탄소 배출 수준을 유발할 수도 있대요. 중요한 거는 보이지 않던 탄소 유발 배출이야. 이게 말을 돌려 얘기했어. 그럼 본 적이 없는 탄소 배출이라는 거는 많단 얘기야, 적단 얘기야를 판단하셔야 돼요. 뭔지 알지? 이전까지는 볼 수 없었던 탄소 배출. 이렇게만 얘기한 거야. 그러면 이게 많단 얘기야, 적단 얘기야가 이해하는 거잖아. 그걸 뒤에 가셔야 돼요. 뭐냐? 그 연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서양 같은 경우는 아이나 어른 같은 경우는 점차 이렇게 더 풍부하고 부유해지면 per capita emission, 이 CO2 방출, 개인당 CO2 배출이 증가한대요. 물어보자. 여러분 기본적으로 돈 많으면 더 움직일 거야, 덜 움직일 거야? 그러고 싶어요? 놀러 가야죠.
놀러 가고 클럽 가고 해야죠. 홍대 가야죠. 돈을 퍼 부어야죠. 그래서 하면 술 처먹으면서 그래야지. 예를 들면 그치, 활동을 많이 한다고, 나이가 젊으면. 근데 나이가 많으면 부유해져도 활동을 많이 하냐? 왜냐면 춤을 추고 싶지만 더 이상 무릎이 안 돌아가요. 그럴 때가 올 거야. 슬픈 얘기죠. 홍대에서 춤을 추다가 무릎이 삐끗 시원치 않아. 그럼 그때는 그만 춰야 될 때가 온 거야. 그 말대로. 그런 것처럼. 근데 60세죠. 60세가 지나가면 인디비주얼 제너럴리, 일반적인 개인들은 여행을 덜 한대. 아니, 멀리서 예시를 필요가 없어. 우리 부모님이 그래요. 안 움직여요, 잘. 그죠? 나이가 되니까. 여러분 부모님 많이 움직이시죠? 나이가 60이 지나가시면 좀 덜 움직이실 거예요. 활동 더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돼요? 20%는 감소한대요. 이게 나왔지. 결론, CO2가 감소했어. 고령화가 뭐야? 친환경인 거야. 말도 안 되는 논리지만 그게 돼요.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를 한 거야. 이상하잖아 이게. 근데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야. 노령 인구가 많아지니까 노령 인구 영향을 많이 받는 거지. 노인들이 일반적으로 덜 움직이니까 당연히 탄소 배출이 더 짧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다시 말해서 여기서 별표 3개예요. 왜냐면 저게 이 글의 주제문이거든요. 그치? 자, 그냥 적어볼게요. 선생님이 한번. 여러분 같이 적어보세요. 한번 같이. The older people become, the greener 그 다음에 greener behavior they do. 이러면 더비더비 구조로 바꿀 수 있지. 이 정도 바꾸는 거는 나오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 더비더비 구조로 바꿀 게 꽤 많거든, 지문 내에서. 어쨌든 결론은 뭐야? 노령화는 곧 친환경이다만 기억하시면 글은 끝나는 거야. 오케이? 하나 캐치 한번 해보세요, 요거. 다음 질문 가봅시다, 한번. 8-4번은 어디서 이렇게 많이 본 지문 같아서 선생님이 많이 그래요. 여러분도 한번 이걸 읽어본 적이 있을 거야. 해당하는 거. 그리고 해석하는 친구도 마찬가지지만 선생님이 영어를 외우라고 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영어 문장을 외우지 마시고 내용을 외우셔야 돼요. 그러면 내용만 똑같다고 하면 글을 다 갈아 엎어도 초월고는 용이 나는 걸로 봐요. 선생님 봤을 때는. 그치? 그러니까 외우는 거는, 영어를 외우는 건 의미가 없고 내용을 외우셔야 돼요. 오케이? 아까 같은 것들 같아서. 자, 볼게요. In this modern world, 현대 세대의 세계에서는 사람들이 are not used. 오랜만에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여기서. 그죠? 기억하세요? 맨날 be used 동사에 나오다가 이때 처음으로 익숙하다가 나왔어요. familiar 가능하겠죠? 익숙하다. 사람들이 더 친숙하고 익숙하다. accustomed. 사는데 익숙하지 않대요. 뭐에? discomfort에. 우리는 그래서 즉각적인 결과와 만족을 기대한대요. 그 얘기는 뒤집어 얘기해보자. 뭐 하지 않는다? 기다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죠? 1학년 때만 마시멜로 지문도 기억날까요? 보면. 그죠? 그 똑같은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기다리지 않는다니까 wait, 이거 돌려 표현하면은 여기에 만약에 don't가 붙어버리면 여기는 wait나 아니면은 인내심 계열의 endure나 뭐 이런 언어가 들어가야 되겠지. 그죠? 참다, 뭐 bear 이런 거. 곰 아니야. 참다야. 자. 아직도 그 친구 잊어버릴 수가 없어. bearable을 물어보니까 곰일 수 있는. 그게 뭔가 물어보면 드루이드 얘기하더라고 보니까. 때리려다 말았어요, 선생님이. 디아블로. 그쵸? 자, 그쵸? 디아블로 하고 싶네요, 갑자기. 자, 그쵸? 사놓고 지금 못하고 있어요, 지금. 자, 가면 시험 기간이라서. 자, 끝나고 해야죠. 자, we want to answer faster. 더 빠르게 지금 이렇게 답을 할 수가 있어요. They can be delivered. 그들이 전달될 수 있는 것보다 그것들을 대답을 더 빨리 하기 원하는데 급하죠? 엄청 급해요. 급하다는 표현이 가장 신경 같아요. There is 24. 얼마나 급했으면 뭐가 있어요? 24 hour repairs. 뭐야?
24시간이 있어. 언제든 내가, 이거 24시간이라는 얘기는 내가 항상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야? 항상 이용한, 또 나와, 아까 똑같이. 그래서 available, 그 다음에 accessible, always, 그것도 항상이니까, 그 24시간이니까 항상 이용 접근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어쨌든 기본적으로 좀 급하다 이런 표현 좀 가능하죠.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급하다 뭐 이런 표현 관련된 거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위에 나온 것처럼 이 만족감이라고 하면 이거는 외워두면 좋을 것 같아요. 만족을 얘기할 때 무슨 일이에요? 집안일이에요? 보자 한번. 자, 만족감 나오고 비슷한 표현의 컨텐트먼트, 그 다음에 gratification을 의외로 잘 gratification을 모르는 친구도 많을 것 같아요. 원래 감사라는 의미도 있지만 만족이라는 의미 가능하고요. 충족 만족이라고 하면 fulfillment라는 것도 꽤 좋을 것 같아. 충족이란 표현이에요. 충족이나 만족이나 같은 족이니까. 그쵸? 그래서 해당하는 것들 같이 체크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되게 바로, 곧바로, 급하게 이 느낌 들지? 그럼 이렇게 핵심은, 자, 당연하겠지만 즉시라는 표현이 가능하겠지. 이미디어트가 나왔기 때문에 즉시라는 표현 가능할 거야. 즉시가 이미디어트 말고 또 뭐가 있을까? 즉시, 인스턴트, 또는 프롬프트. 애들 프롬프트를 정말 모른다. 즉시 바로란 뜻이고요. 아니면 속도가 빠른 것도 괜찮지. 속도가 빠른이니까. R로 시작하는 빠른 뭐가 있어요? rapid 있고. quick. 그리고 너희가 진짜 어려울 만한 단어가 바로 이거 단어예요. 얘는 여기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죠? 뜻이 뭐예요? minute. 분이잖아요. 형용사로 뜻이 뭡니까? 분을 형용사로 만들어 보세요. 그럼 분의예요. 그러면 순식간이라는 뜻이 있어. 미니트가 형용사로. 이런 거 조심해 줘야 돼. 형용사로 미니트가 순식간이라는 뜻이 있어요. 순식간에. 이걸 원한다는 거야. 자, 그러면 그 예시가 나와요. 어떤 예시냐.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24시간 쇼핑도 있죠. 우리는 24시간 쇼핑을 가상 공간에 만들어 놨죠. 항상. 그리고 최근은 아니지만 이용할 때마다 감탄하고 있는 로켓 배송. 왜냐면 새님이 식단은 아니고 새님이 만약에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자면 2시에 자고 이러니까 좀 적게 먹고 자려고 아침에 더부룩한 게 싫어가지고 그러고 자면 잠이 또 안 와요. 그럼 이제 쇼핑을 하는 거죠. 내일 뭐 먹을까? 로켓 배송을 사놓으면 아침에 와 있어요. 신기하게.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유통망은 정말 세계 짱이에요. 보면은. 그쵸? 나라가 조금해서. 자,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배고파. 잠깐만, 왜 봉투 얘기 나오죠? 내 마음 같은데. 자, 우리가 배고파요. 그러면 there is always food order. 항상 음식이 이용할 수 있대. 그 available이 진짜 중요한 단어는 맞아. 이용 가능하다는 얘기야. 어디서? From microwave dinner에서. 어디서부터? 그 전자레인지 식사부터. All night grocery stores의 레스토랑. 이게 요즘에는 좀 작더라. 왜냐면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일찍 닫는 거 아니고 내가 봤을 땐 인건비인 것 같아. 인건비가 하도 올라가니까 밤새 하던 식당들이 다 문을 닫아버려요. 그거 하나가 있다. 그게 하나 걸리더라 보니까. 그 전까지는 나는 맨 처음 코로나 때문에 했거든. 근데 코로나가 아니라 장사 문을 열어놓으면 손해라는 거야. 전기세, 인건비에 뭐에 손해라는 거야 보면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 다 그런 거 없어지고 다 AI로 바뀔까? 다 그냥 로봇으로 바뀔까? 모르겠어요. 그러면 사실 그 미래 시대는 잘. 아무튼 그런 문제가 있어.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이 글에서는 이렇게 24시간 먹을 수 있는 게 있다 얘기를 하는 거야. 자, people know는 거. 사람들은 더 이상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모른대. 자, 이게 뭐야?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몰라요? 모르니 기다림은 나의 사전에 없다. 뭐 이런 거죠. 엄청 급하다는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 what waiting means. 웨이팅이 뭘 의미하는지도 모른대요. 여러분이 한국에 살다가 외국 가면은 기다림을 알게 돼요. 그죠? 왜냐면은 생각보다 빠르지 않아요. 아니, 겁나 느리다고 하죠. 아니야. 여기가 비정상이야. 여기 겁나 빨라요. 원래 이렇게 빨리 안 돼요. 안경 맞추느라 기본 몰라. 외국 가면은 기본 8일, 9일, 2주, 3주 걸리죠. 여기 안경 맞추는데 하루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속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썸 코리아 국뽕 같은 거 있잖아. 보면은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 거 보면. 근데 그게 국뽕까지는 아니고 진짜 사실이야. 외국 여행 많이 가본 사람은 진짜 느려. 되게 관공서 가잖아. 미쳐요. 그러면은
뭐 하는데 한 달 걸려요. 여기서 하루 걸릴 거. 하루도 아니죠. 여기서 30분 걸릴 거 외국 가서 한 달 걸려요. 미치는 거야. 가까운 나라 일본만 가도 엄청 오래 걸리는데 일본은 수기로 또 하거든요. 이렇게 팩스 받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전자결제 안 돼 있어가지고 더 오래 걸린대요. 어쨌든 자, it's nice to have what you want. 야, 네가 원하는 것을 가지는 건 좋죠. 네가 원할 때. 그런데 딜레이. 그래서 사실은 이게 핵심이니까 당연히 그 반대인 딜레이를 필자는 말하고 싶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럼 딜레이의 동의어 몇 가지 한번 적어봅시다. 잠깐만, 우리 또 적었었네, 이거? 많이 적은 건데, 많이 나오죠, 근데, 그죠? 풋오프. 잘 모르는 티퍼. 그 다음에 포스트폰. 그 다음에 자랑하고 싶으면 적는 단어. 지연. P. 프로. 프레스네이트. 네, 딱 봐도 자랑 단어 같지, 그죠? 안 나올 것 같죠, 단어가? 지연을 얘기해. 미룬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미뤄요. 미루는 게 중요하대요. 왜냐면, 지금 선생님이 지금 미치겠어요. 왜냐면, 순간 1학년 질문과 2학년 질문 섞이기 시작했어요, 머릿속에서. 왜냐면, 이거 많이 하거든요, 얘기가. 이 만족감 미룬다는 얘기는 진짜 많이 나오는 글이거든. 수능도 진짜 많이 나와, 만족감. 야, 만족감 왜 미뤄야 돼, 참고로? 왜 참아야 되니? 여러분 간혹가다 그런 친구 있거든요. 요즘 입맛이 없다고? 이해가 안 가. 세상에 입맛 없는 게 제일 이해가 안 가긴 하는데, 입맛 없는 친구의 그 약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3일만 굶기시면 돼요. 그럼 입맛이 돌아와요. 어떤 입맛이. 뭔지 알겠지? 이게 역치값이 떨어뜨리는 거거든. 기본 참는 행위는. 더 즐거움을 얻으려고 참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는. 자, 그 뒤에 가보면 페이션스. 그래서 페이션스가 대놓고 나와요. 여기서는. 그럼 페이션스가 나오니까 빠질 수 없다. 바로 기다리다, 참다 계열 단어들이 빠질 수가 없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wait, 그 다음에 endure, 그 다음 bear, 그 다음에 t로 시작하는 좋은 거 하나 있다. 바로 안 나오나? t, tolerate까지. 그치? 이게 안 맞긴 하거든. 어감은 안 맞는데 근데 참다라는 이미지는 같아요. 참다. 자, 그래서 참는 거고, 인내심이라고 하면 저거 명사 형태를 쓰시면 되고요. 아니면 이거 하나 캐치해 볼래? 좀 어려운 인내 중 하나가, 이것도 매치 놓치기 안 맞아. 딱 맞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 뜻이 인내라고 외우니까, 그러니까 perseverance라는 걸 외우니까 단어를. 인내심이 분명히 벌취야. 맞아. 근데 중요한 게 있다. 뭐냐? 사람들은 참아 못 참아? 못 참아요. 많은 사람들이 마이크로웨이브 전자레인지 앞에 서서 허리업 서둘러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야. 여러분도 그렇죠. 왜 이렇게 그 시간이 안 가요? 그죠? 분명히 1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1분이 3분 같아요. 5분 같고. 안 가죠. 시간 보고만 있죠. 이렇게. 그죠? 그러지 마세요. 자, 참으란 얘기야. 그래서 확인해 보시고. 자, 다음 질문 봅시다. 마지막 질문이니까 이게. 이것도 조금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저 flexibility야. 가장 핵심 단어예요. 너희 혹시 그 혈당, 공복 혈당 정상 기준 혹시 아니? 잘 모르죠. 그러니까 정말 딱 최적 정상으로 돌려면 공복 혈당이 100 이하여야 돼요. 뭐 이때부터서는 당뇨병의 위험이 있다. 이게 내가 왜냐면 내가 쟀는데 101이 나왔어. 그럼 정상이야 아니면 당뇨야? 잠깐만요. 100이면 정상이죠. 101이면 갑자기 당뇨가 돼버려 갑자기? 이 질문이 이 얘기야. 그러니까 뭔가를 딱 정할 때 딱딱 그렇게 정해놓잖아요. 그럼 뭐가 없는 거야 그거는? 유연성이라고 하지만 우리 유연성 표현 안 써. 뭐가 없는 거야 이거? 참고로 일본말이고요. 원래 유토리야. 유도리가 아니라. 유토리 세대라고 되게 유명하거든요. 일본에 있는 참고로 유토리가 치면 해탈이라는 뜻이에요. 해탈. 유토리가. 그러니까 뭔가 깨달았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그래서 융통성이란 좋은 말이 하나가 있어요. 유도리가 맞긴 해요. 근데 유도리 쓰면 영어 쓰면 되게 싫어할까 이런 말 쓴다고. 그죠?
자, 봅시다, 한번. 벌써 애들이 어른들 용어를 안 해요. 유도리를 안 해요. 자, 보자. 자, is important. 중요하대요. 특히 어디서 분야는 어디냐면, 헬스케어 프로페셔널이야. 그러니까 이 건강 관련된 그 전문인 같은 경우는 이 융통성을 가지는 게 좋아해요. 어떤 비판적인 판단을 지금 내릴 때. 그래서 비판적인 판단 내린다는 거는 병명 같은 걸 보거나 아니면은 그 의사가 하는 게 뭐겠어요, 결론적으로. 지읒디귿. 의사 뭐예요? 영어로 뭐예요? diagnose. 의사가 진단할 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융통성이란 얘기니까 이래저래나 다 통용된다는 표현이니까 비슷한 표현으로는 뭐 어댑터블도 가능하고요. 조금 더 하면 때에 따라서 시기에 맞게 조절하고 변할 수가 있는 거지. 어떤 느낌에서는 체인저블하다는 것도 조금 넓은 광범위하게 가능하다고 봐. 얘가 진짜 중요한 건 맞는데 저거에 대체할 만한 단어가 조금 없어. 하나가 있긴 한데 좀 말이 안 어울려서 혹시 자 융통성이 있다는 얘기는 좀 탄력적이라는 표현 가능할까? 탄력적 여러분. 그럼 탄력이란 말이 영어로 뭘까 하는 거야? 힌트는 샴푸예요. 샴푸에서 에센스 말고요. 샴푸에서 혹시 들어봤을 거야. 엘라스틴이라는 걸 들어봤을 것 같아. 엘라스틱시티거든요. 탄력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쫙 하면 늘어나는 여기 있어요. 노래가 찰랑찰랑 거린다고 해서 그걸 우리가 탄력성, 엘라스틱이라는 표현을 써요. 요거까지는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봐. 왜냐면 어른들이 쓰는 그 회사 용어 중에 탄력 근무제라는 게 있거든. 들어본 적이 있니? 탄력 처음 들어봐? 하긴 일을 해본 적이 없어서 여러분들은. 그죠? 앞으로 할 텐데. 자, 보통 일반적으로 여러분 9시에 출근하면 몇 시 퇴근이야? 일반적으로 여러분 아는 것? 6시 퇴근이야? 아, 그래요? 6시 퇴근이 9시 출근하면? 1시간 더 일하실래요? 자, 그죠? 일반적으로. 만약 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5시죠? 근데 내가 이런 거 있어. 그럼 몇 시간 일한 거야? 9시에 출근해가 5시에 퇴근하면? 점심시간 포함해서? 몇 시간 일하는 거니? 8시간 일한 거죠. 그치? 그러면 12시에 출근해서 8시에 퇴근하는 것도 일부는 가능하게 해준 경우가 있어. 내가 아침잠이 좀 많고 내가 예를 들어 밤에 막 일을 많이 하는 사람, 내 개인 활동 많이 하는 사람이야. 그럼 늦게 일어나자라고 하면 그런 걸 탄력 근무제라고 해요. 좀 탄력을 할 수, 시간을 조절 수 있다는 얘기에서 그런 느낌이죠. 바로 예시가 나옵니다. 이 예시에서도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 악이죠. 유아가 지금 평가를 받은 거야. 취약하다고 태어날 때. 우리 흔히 말해 어떤 케이스가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면서 약하게 태어나면 보통 뭐가 기준일까 일반적으로? 몸무게 기준. 너희 출생 몸무게 다 기억하니? 부모님이 다 얘기해 주실 텐데 보면은. 선생님은 나도 알아요. 나는 2.3이었대요. 인큐베이터를 면했대요. 겨우 면했대요 보면은. 그래서 지금 이런가 봐요 선생님이. 많이 못 먹어서 뱃속에서 못 먹어갖고 너 먹고 싶나 보면 진짜 의욕이 있어. 오히려 처음 태어났을 때 무게가 좀 큰 친구들이 오히려 날씬한 친구가 되게 많아요 보면 일반적으로. 내 친구도 얼마야? 내 친구가 3.8인가 태어났대요. 이렇게 날씬해요 보면은. 그쵸? 다 잘 먹어서 그러니까 그런 게 있나 봐요. 보충이라는 게 있나 봐요. 어제는 항상 제 인생에서는. 자, 보자. 2개의 컷오프 포인트가 있대요. 컷오프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 어디서 축구에도 쓰지 않냐? 컷오프로 쓰지 않니? 명단 같은 거 이렇게 제외되는 거 컷오프라고 하죠. 그치? 그래서 해당하는 이 체중에 관한 경계 지점이 있어요. 그게 얼마냐면 2.5kg이야. 그래서 2.5kg보다 좀 낮는 경우는 당연히 어떤 몸무게라고 할까? 당연히 그 저체중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1.5가 더 이하로 떨어져. 1.5도 나오나 봐요, 보면은. 가야 되겠다, 인큐베이터로. 그죠? 그러면 이 친구는 초극단적인 저체중아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란 얘기야. 그죠? 기준을 얘기해. 근데 여기서 문제가 아닌데, 봐봐. 근데 봐봐. Although there is nothing biologically special. 자, 생물학적으로 특이한 건 없대. 뭐에 대해서? 이 스트레스 홀드에 대해서. 이 말이 진짜 어려워. 여기서는 경계라고 하지만 원래 스트레스 홀드는 과학용어에서 경계로 안 쓰여요. 무슨 말이냐면, 봐봐. 2500을 넘으면 뭔가 있는 것 같고 1500을 넘으면 1500 전과 후가 좀 다를 것 같지. 우리 이렇게 여기를 넘어서야 뭐가 발생하고 여기를 넘어서야 발생하는 이거를 과학에서 뭐라고 배울 때?
원래 역치로 많이 쓴단다. 스레스홀드는 원래. 그리고 이게 게임에서는 뭐로 쓰냐면요. 방어막으로 쓰여요. 여러분 여기를 깨면 그러면 다음에 체력이 다는 거니까. 경계면이야. 스레스홀드는. 그래서 알아두면 좋아요. 스레스홀드는 경계면으로 보는데 역치로 쓰일 때가 있고 경계로 쓰일 때가 있고 뭐에서는 보호막으로 쓸 때도 있어요. 보면은 뭔가 여러 가지 의미는 있어요. They affect treatment. 근데 트리트먼트의 치료에 영향을 끼친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이를 분류했지. 이게 정상 체중, 저체중, 초저체중.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의미가 실제 뭐 큰 의미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만약에 한 애가 2.49랑 2.51이 나왔어. 그러면 10g 차이거든요? 20g 차이거든? 그럼 20g 차이 때 문제가 크게 발생을 해요? 발가락 하나 없거나? 이러지 않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이거 되게 임의로 또는 자의적으로 이렇게 정해놓은 거지. 큰 의미가 있다 없다. 이 얘기는. 큰 의미가 있다 없다. 의미가 없다는 얘기야. 자의적이란 표현 아비트러리 하나 적어보세요. 그래서 인fan트 born weighing slightly 약간 1.5kg보다 조금 적게 태어난 아이야. 예를 들어 볼게요. 1.48 볼게요. 그쵸. 조금 작죠. 그치? 20g죠. 그러니까 20g 뭐냐? 의사 땀 약간 무게가 안 들어간 거야. 그 정도야. 이게 다른 치료를 받아요. 누구보다 약간 더 태어난 아이보다. 물어볼게요. 얘 어디로 들어갈까? 인큐베이터 들어가겠죠. 물어보자. 1.52는 인큐베이터 안 들어가요. 이 차이라는 거야. 얘는 엄마랑 한동안 못 만나요. 그러면. 그렇잖아. 인큐베이터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죠. 이렇게 달라지는 거야. 더 중요한 거 실제로가 중요하죠. 실제로 뭐냐면 그런데 연구는 이런 연구가 있어요. 아이인데 오히려 무게가 좀 1500보다 더 이상으로 태어난 아이가 실질적으로 dying in first years 1년 내 사망률이 그렇지 않은 아이보다 더 높다는 얘기야.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과학적 신빙성이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럼 일종의 이거 뭐에 대한 문제야? 경계지만 일종의 기준을 접하는 거에 대한 문제지. 그럼 기준이라고 하니까 그 기준이라는 단어를 좀 너희가 알아둬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기준. 제일 쉬운 거는 뭐냐? 그렇지. 스탠다드. 근데 스탠다드를 쓰려면 내가 안 물어봤을 거야. 그죠? 준거라는 표현이 있어. 우리 말로 준거. 들어본 적 있어? 준거 집단, 뭐 기준 집단 들어본 적 있죠? 그 준거라는 표현. 그게 criteria라는 표현에 나와 있어. 사실 제일 좋은 건 뭐냐면 가이드라인이죠. 왜냐면 의사가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학회 가이드라인이 있어. 이 환자는 이렇게 치료하라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의사는 그것대로 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판단을 할 때. 이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어째?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문제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너무 뭐한다? 너무 그렇게 빡빡하게 딱딱하게 하지 말란 얘기지. 그러면은 잘 봐야 돼. 유연하다는 게 이 글의 핵심 얘기죠. 그럼 유연하다는 얘기는 거꾸로 말할게. 뭐 하지 않은 거야? 한국말 뭐 들어가야 돼요? 유연하다는 얘기는 융통성이 있다는 얘기는 뭐 하지 않은 거야? 그 느낌이지. 느낌적인 뻣뻣한 거지. 그 뻣뻣한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제일 쉬운 단어가 뭡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나왔어. 디바이드 나누는 거잖아. 좀 이렇게 하지 좀 말란 얘기야. 유연하게 나누고 이렇게 하지 말란 얘기야. 그럼 이렇게 하다가 뭐냐면 자, 가능해요? 스트릭트리. 엄격하게. 그런 계열이야. 그러니까. 저는 이제 품사 무시해 볼게. 이제 좀 헷갈려서. 이게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솔리드가. 너의 솔리드 뭐라고 했어? 솔리드. 솔리드. 고체요. 형용사로 뜻이 뭐냐는 얘기예요. 형용사로. 형용사로 고체의? 아니야. 견고한, 단단한. 그래서 말랑거리지 않죠. 융통성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굳었다는 표현이니까. 그런 표현이 있고요.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는 멜리큘러스라는 표현이 있어요. 처음 봤을 거야. 메티큘러스라는 조금 어려운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조금 장난을 치고 싶으면 이런 것도 가능해. 선생님 왜 갑자기 through가 거기서 나와요? 틀렸네. 가 아니죠. 저건 through가 아니에요. 뭡니까? thorough라는 철저한 완벽한이란 뜻이야.
어려워. 이거 맨날 애들 뚫어가지고 헷갈려. 솔직히 thoroughla고 해요. 철저한이라는 뜻이야. 오케이. 자, 조금만 더 가보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유연하지 않은 거 뻣뻣한 거지. 그럼 뻣뻣하다는 얘기는 융통성이 없고 어떤 느낌에서는 우리말로 가능해요? 완고한, 고집센, 꽉 막힌. 이런 느낌 가능하니? 가능하죠. 그러면 우리 뭡니까? 완고한이라는 표현 뭐로 알고 있어요? S로 시작하는 거. 잘 안 외워져 이 단어가. stubborn이라는 표현이 있거든. 스펠링 틀린 것 같은데? 그렇지, 그렇지. R이 아니죠. B가 두 번 들어가죠. stubborn. 그 다음에 obstinate. 이거 좋다. 고집센. obstinate. 고집센. 그 다음에 야, 이거 좀 가능하니? 안 움직이는 거니까 요지부동한 가능하니? 가능하죠. 아데만트. 그리고 뭐 사실 제일 쉬운 건 뭐겠어. 인플렉스지 뭐 아시죠 뭐. 그래서 이런 표현에서 이렇게 나눈다는 거. 핵심은 느낌 뭔지 알겠죠? 이게 완벽 딱딱하게 이렇게 딱 엄격하게 나누든지 아니면 고집스럽게 나누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나 의사는 어떻게 결국 해요? 의사는 often act without 뭐 없이 discretion 없이 이런 거에 대한 케이스에서의 discretion 어렵죠? 재량이란 뜻이야. 이 재량으로 한다는 얘기가 어떻게 보면은 하고 이 재량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arbitrary가 또 가능해요. 이게 임의잖아. arbitrary. 이게 임의잖아. 임의는 자의지. 내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약간 플렉서블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죠? 그렇게 하지 않대요. 그리고 리브엔 결론적으로 사망을 한대. 그럼 잘 봐야 돼. 재량껏 하지 않으면 정해진 대로 하는 거지. 그 정해진 걸 보통 뭐라 그래? 이거 회사에서 되게 많이 나와요. 뭐대로 했다. 공무원들 많이 얘기하는 거야. 뭐대로 했다. 매뉴얼대로 했다 하잖아. 가능하지? 그럼 비슷한 표현이 적어보세요. 이거 만들어낸 표현이 하지만 manually supposed. 매뉴얼대로 했다는 얘기야.